성경에서 원시적 역사라고도 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다루는 주제와 이야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 자료가 어떻게 히브리 전통의 일부가 되었는지는 결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합의는 바빌로니아 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자료가 기원전 12세기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로니아 유배기간 또는 그 이후인 기원전 6세기 왕정시대 또는 그 이후의 바빌로니아 자료에서 차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가나안 환경의 맥락에서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기 수메르가 이스라엘 전통의 여러 측면에 미친 심오한 영향이 후기 메소포타미아 전통의 여러 측면에 미친 영향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인식해왔습니다. 학자 리처드 에버백은 수메르와 성경의 관계에 관해서는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 있어서 수메르는 성경적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의 시작의 부분에 있으며 실제로 연대계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메르 가설은 에버백의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형성기에 이 전통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에 관한 상세한 제안을 합니다. 수메르 가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전통은 수메르와 아카드의 자료가 성경의 이스라엘에 전달되는 연결 통로를 제공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조상은 한때 고대 수메르에 살았으며 아브라함은 수메르의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전통은 후기 이신 라사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메르 가설은 초기 수메르 아카디아 자료가 아브라함 가문에 의해 가나안으로 옮겨졌고 그 가운데 기원전 2060년에서 181년에 이르는 이신 라사 시대 또는 그 직후에 기록되었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결과적으로 구 바빌로니아 시대에 시작되어 신바빌로니아 시대까지 이어진 히브리 전통과 바빌로니아 전통은 모두 수메르의 모티프와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대 수메르와 아카드의 바빌로니아 이전 지층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두 개의 평행 전통이 이신 라사 시대의 수메르 문명이 멸망한 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히브리 전통과 바빌로니아 전통은 적어도 메소포타미아 유산에 관한 한 근동 문명의 두 가지 갈래로 기억되는 초기 수메르의 동일한 원래 전통의 두 가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자료가 이스라엘계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었다는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한 자료가 이스라엘 이전 시대, 심지어 기원전 2000년 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전해져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티프의 기원을 수메르가 아닌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추적했습니다. 원시 역사에서 메소포타미아 자료가 이스라엘계에서 전승되었다는 견해와 유배 또는 유배 이후 시대에서 차용되었다는 견해 사이의 대조는 이미 1939년 윌리엄 올브라이트와 지그문트 모윈켈의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 가설에 따르면 원시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메소포타미아 자료는 바빌로니아 이전 자료로 추적할 수 있으며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이후의 발전과 관련된 영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시 역사의 족보와 수메르 왕 목록에서 발견되는 문체와 역사학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또한 이 가설은 설명력이 뛰어나서 히브리어 신 개념의 기원과 같이 학자들이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려웠던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시 역사에서 메소포타미아 자료의 바빌로니아 이전 성격을 설명하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아브라함이 수메르의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는 전통에 따라 아브라함 시대의 수메르에서 가져왔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자료가 가장 초기의 형태로 이 초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열어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많은 요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 이야기의 적어도 일부 정보는 실제 사건, 즉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엘람족의 시리아 북부 침공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실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저자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전통에서 파생된 이야기의 다른 측면도 사실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언급된 많은 신탁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신탁은 매우 큰 경외심을 가지고 신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의 마리의 신탁에 대한 증거가 정확히 존재합니다. 이는 창세기에 언급된 신탁도 당시의 관습에 따라 신탁이 주어진 직후에 기록되었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게다가 기원전 2370년에서
2190년경의 아카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인들이 왕들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할 때 그러한 신탁을 언급하는 셈족의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리의 시인들도 자신들의 왕에 대한 서사시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는 신탁이 가부장적인 이야기의 일부로 엮여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수메르 가설은 성경과 수메르 전통 사이의 다양한 대응 측면을 통합합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관련된 많은 수메르어 표현과 개념은 원시 역사의 시작, 즉 창조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도공, 이브의 갈비뼈, 동산의 위치, 나무와 뱀 등 성경의 에덴 동산 이야기에 사용된 거의 모든 모티브는 초기 수메르 전통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시 역사에서 전해지는 거의 모든 이야기는 초기 수메르 또는 아카드 전통에 상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과 수메르 아카디아 이야기는 각기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논평해온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시 역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많은 족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족보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는데 실제로 수메르 왕 목록의 문체와 뚜렷한 일치점을 보여줍니다. 원시 역사의 저자는 이러한 특징을 원본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에서 전기적 기록이 포함된 것에 대해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역사 기록에 대한 초기 노력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원시 역사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이전 시대를 기록하면서 이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대 구전 전통을 포함했을 수도 있는 바로 이 같은 역사 기록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원시 역사의 놀라운 특징은 그 역사적 개요가 고대 수메르 역사, 특히 우르크 시대의 가능한 재구성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시 역사의 보존된 전통이 고대 수메르의 실제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고대 수메르가 이스라엘 선사시대의 일부가 되기 전에 그 고대 땅이 셈족권에서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르크의 위대한 영웅시대에 대한 수메르의 전통은 시인들에 의해 전승되었다고 학자 앤드류 조지가 관찰한 바 있습니다. 우르크의 초기 통치자들은 트로이 전쟁과 그 여파가 호모에게 미친 영향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3000년대의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엠메르카르, 루갈반다, 길가메시의 통치는 수메르의 영웅적인 시대로 전설에 남았으며 궁정 마술사와 이야기꾼들이 이 영웅들의 생애가 끝난 직후부터 구전으로 고대 우르크의 노래를 작곡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영웅적인 우르크 시대와 관련된 고대 수메르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 역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의 원시 역사에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다른 전통에서 동일한 수메르의 전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원시 역사의 역사적 개요와 고대 수메르 역사의 실행 가능한 재구성 사이의 합의에는 분명히 이러한 전통에서 기념하는 사람들의 역사성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은 음성 문자가 발명되기 전의 역사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관심사인 우르크 시대의 재구성을 위해 구전 전통이 기록된 우르 3세 시대의 초기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르크 왕들의 전설 게스타 우르카 에오름에 속하는 수메르어 텍스트와 수메르 왕 목록에 있는 영웅들의 전기적 기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수메르 역사 재구성에서 수메르 왕 목록에 등장하는 우르크 첫 왕조의 위대한 영웅 시대의 인물들은 우르크 시대와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수메르의 전통에 따르면 메스키 앙가셔는 이 왕조의 창시자였으며 그가 우르크 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안사원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것은 우르크 시대 초기에 나타난 이러한 정착지에 대한 증거와 일치합니다. 그 후 엠메르카르는 그곳에 우르크 도시를 건설하고 문자를 발명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우르크 시대 중후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르크의 전사왕이었던 루갈반다는 수메르인들이 평원과 고지대에 요새화된 구조물을 건설하고 타우로스와 자그로스 산맥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한 우르크의 마지막 확장 시기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수메르의 안주교를 도입한 루갈반다의 전통은 우르크 시대의 사자머리 독수리에 대한 최초의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 두무지는 비극적인 인물이었으며 정치적 불안정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장 및 기타 물품에 묘사된 죄수들은 등 뒤로 손이 묶인 채 창과 몽둥이를 든 경비병에 의해 바닥에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뒤를 이어 우르크의 대성벽을 건설한 길가메시가 등장하는데 이 성벽은 우르크 시대 바로 다음 시대인 젬데트 나스르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수메르 왕 목록에 따르면 길가메시는 키시의 왕 엠메바라게시와 동시대 인물로 비문이 발견된 최초의 수메르 통치자이며
나중에 사용된 전형적인 모형 서령 문자 대신 직선을 사용하여 매우 초기 스타일의 문체로 비문을 작성했습니다. 창세기의 원시 역사와 고대 수메르 역사 사이의 일치와 관련된 몇 가지 간단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아담은 수메르의 문명을 가져온 아다파처럼 기억된 역사의 요람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성서의 대홍수는 수메르의 우바이드 시대와 우르크 시대를 구분하는 대규모 홍수와 일치하며 우르, 우르크, 에리두 등의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수메르와 고대 중동 전통의 대홍수가 수메르의 역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르크 시대는 수메르 왕 목록에 언급된 우르크의 첫 번째 왕조와 일치하며 이 왕조에는 엔메르카르가 포함됩니다. 그는 수메르 전통에서 위대한 도시 우르크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자 음성 문자를 최초로 개발한 인물입니다. 네 번째, 니무롯은 엔메르카르에 해당합니다. 수메르 왕 목록에 반영된 수메르 전통에 따르면 엔메르카르의 아버지 메스키 앙가쇼는 수메르로 이주하여 아니 신전의 자리를 잡았는데 그는 아마도 엔메르카르가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아라타 땅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우르크 시대 초기에 안신전 지역으로 이주한 새로운 정착민들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성서 전통에 따르면 니무롯의 아버지 쿠시는 수메르 전통의 아라타에 해당하는 아라라 땅에서 수메르로 왔습니다. 니무롯이 수메르에서 북쪽으로 멀리까지 왕국을 확장한 강력한 전사였던 만큼 엔메르카르는 루갈반다가 이끄는 군대를 북쪽의 아라타에 대항하여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은 기원전 3세기에 쓰인 베로수스의 바벨로니아 역사에서 바빌론이라고 불린 에리두의 대형 신전 플랫폼과 일치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신전 플랫폼은 엔메르카르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에리두는 수메르에서 가장 오래된 성역이자 수메르의 초기 종교에서 특히 중요했던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두 전통에서 언급된 언어의 혼란은 우르크 시대 말기에 표음 문자가 도입되면서 뒤따라서 혼란의 그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로 갑자기 수메르인 이외의 언어 사용자들, 즉 셈족, 엘람족, 심지어 그들과 함께 살았을지도 모르는 다른 언어 사용자들까지도 이전의 상형 문자 관습에 익숙해져서 텍스트에 사용된 다양한 기호 조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 관습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발음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문자 규칙의 변화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대, 즉 젬데트 나스르 시대에는 성경의 이야기와 유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땅을 버리고 떠나는 상당한 인구 이동이 일어났으며 에리두에서는 넓은 석회암 테라스가 하룻밤 사이에 버려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우르 3세와 이신 라사 시대에 나타나는 기록 전통이 그 땅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구전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전 시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원시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원시 역사의 역사서가 단순히 통치자 명단을 차례로 추가한 수메르 왕 목록보다 초기 역사를 더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위 수메르 역사의 개요는 수메르 왕 목록과 우르 3세 시대의 다른 문학 작품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메르 왕 목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원시 역사가 고대 수메르의 기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독립적인 셈족 전통의 기반을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메르 가설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논증은 바벨로니아 가설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